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이제 8월의 마지막 주, 이제 서울은 노을 경마가 끝나는 8월 마지막 주죠. 더위가 좀 주춤합니다. 지난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더워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침에 새벽에 어제 그제께인가부터인가요? 수요일부터인가 좀 이렇게 제가 옷을 하나 걸치고 나갈 정도로 새벽에 좀 기온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조교복이 딱 좋은 계절이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요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들 제가 문자 안 쓰더라도 아시죠? 천고마비의 계절. 그래서 말들이 좀 많이 변화를 보이는 그런 계절이다.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부진했습니다. 근데 어떤 시기를 제가 한 20여 년 동안 예상을 하면서 꼭 시기가 있더라고요. 봄, 그 다음에 가을, 이때 제 나름대로 조금 성적이 좀 괜찮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누구죠? 주로와 선행마의 차이, 그리고 또 뭐죠? 제가 성적이 나쁜 이유가 이 취임말을 좋아해서다. 이 얘기는 취임말 얘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저는 선행말을 거의 절대적으로 싫어합니다. 거의 절대적이에요. 정말 그렇다고 해서 물론 추천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그렇게 빼고 저가는 건 아닌데, 제가 선행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누차 여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아직도 머릿속에서 제가 선입관이라 그러나요? 좀 떨쳐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몸에 밴 게 그렇게 좀 위험하다는 걸 지금 우리 속된 말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그래요. 이거 깬다 그럴까요? 요 선입관을 깬다 그럴까요? 이걸 벗어나고 싶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도 참 이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취임말을 너무 좀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서 또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처음에 오니까 다른 예상가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경마는 선행마 노름이다. 그래서 제가 코웃음 쳤어요. 무슨 소리냐? 근데 지난주 한번 예를 들을게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갖고 들어온다면서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좀 오래될 것 같아서 20몇 경주 했죠? 23경주 했습니까? 23경주 했나요? 근데 제가 쉬어보니까 3차까지 해서 1번 들어온 게 14마리가 들어왔어요. 3차는 2개인가 3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드리는 1번 게이트에서 입상을 한 말들이 조금 비인기마가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선행을 가서 들어온 건 아니었었어요. 그냥 코스가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랬어요. 제가 1번 게이트가 좀 조심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제 스피더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필들 같은 경우 정말 이거 코스 이점이죠. 코스 이점.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난주하고는 조금 틀릴 거예요. 지난주는 그러니까 매번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1번이 14번이 들어왔다. 14번 입상을 했다. 또 1번이 또 좋은 줄 알아요. 물론 주중에 지금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로가 좀 가벼울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만 가벼운 데서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주로가 가볍기 때문에 선행마가 유리한 건 있어요. 일단 앞에서 편안하게 뛰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편안하게 뛰는 거. 근데 취임만은 항상 불리하게 뛰어요. 바닥에서 있거나 또 모래를 맞는다거나 여러 가지 조건, 그 다음에 중간에 몸싸움을 한다든가, 이게 선행마하고 좀 차이점입니다. 차이점이긴 한데, 요즘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행마의 1등 공신은 편자죠. 편자. 지금 제가 엊그저께도 어디 편자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좀 했는데 요즘에는 편자가 뭐 예전에는 제가 누차 예를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뚝섬 시대 때는 말들이 다 워커를 신고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우사인 볼트가 신는 아주 가벼운 운동화, 그 나이키를 신고 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엔 추임마가 유리했다는 거고, 지금은 그런 편자, 1등 공신이 편자예요. 기록 단축도 단축한 것도 편자고, 선행마가 입상을 속속 하는 것도 그 편자가 많이 1등 공신이다. 작용을 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경주가 13개, 10개, 역시 이제 23개의 경주인데, 우연인지 몰라도, 토요일은 6경주, 7경주, 9경주고요. 써놓을게요. 일요일은 6경주, 7경주입니다. 저도 많이 고르고 싶어요. 좀 많이, 경주수를 좀 많이 하고 싶죠. 저도 욕심내는데, 여러분들 뭐, 막말로 얘기해서 제가 승부경주 많으면 여러분들 많다 그러면은 매출이 조금 올라가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고를 수가 없는 걸 어떻게 뭐 억지로 고릅니까? 여러분들 그 속마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예를 들어서 1, 2, 4, 5, 6 한 5개 정도 고르면 그 경주들은 전부 다 들어와서 조금씩 들어요. 근데 뭐 요즘에 뭐 너도 나도 매출은 다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예상가들의. 제 얘기는 억지로 고를 필요 있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8월의 마지막 주 8월 29일 토요일공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일단 이런 경주는 조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4번 완전 잘 나가부터 말씀. 이게 그 누구죠? 문세영이 기술을 기승시켰어요. 문세영 기술을 기승시켰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요? 잘 타달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잘 타달라는 건 기정사실인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이길 수 있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장점이 이렇게 커요. 근데 단점이 여기 하나 딱 보이는 게 있는데 체구가 좀 작죠? 440kg 나가네요. 440kg 나가는 마필인데 여러분들 참 몸이 참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럽다 그럴까요? 아니면 이제 그렇게 이제 좀 표현을 해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자, 이 큰 말들은 한번 탁 뛰면 어떻게 돼요? 그냥 리듬이 착착 이렇게 돼요, 그죠? 아주 느린 말은 이렇게 목의 놀림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정상적인 말은 팍 이렇게 뛰어요. 근데 얘는 어떻게 뛰냐면 이렇게 뛰어요. 그 고개를 너무 심하게 까딱거려요. 빨리. 그러니까 그 주폭이 짧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고는 쉽고 주폭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고개 리듬을 점두 운동이라고 그러죠. 점두를 빨리 하는 거예요. 점두 운동을 빨리 하면은 요 단점이 뭐냐면 여기 단점이 하나 걸린다 그랬죠. 요 단점이 뭐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1톤 바퀴가 하나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면은 티코 바퀴는 3바퀴를 돌아야 되지. 그 3바퀴를 돌아야 그걸 쫓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이런 마필들의 단점이 이 최고 작은 마필들의 보통 단점이 이래요. 근데 물론 440kg짜리라도 걸음이 아주 안 빠르고 느린 그냥 적당한 말이 있어. 근데 얘는 그런 아주 최고 작은 마필의 대표격인 그런 발놀림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역시 이런 마필들도 문세영 기수니까 초반에 조금 나오면 무너져요. 나오면 무너집니다. 초반에 조금 힘을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다른 어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그 단점이 있지만은 유연하거나 근성이 있거나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모랑 동반 스포를 할 때 보니까 뭐랑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동반하는 과정에서 유연한 몸이나 근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상대가 세면 어떻고 약하면 어때요? 걔가 그 상대를 센 상대를 이기면 좋긴 하지만 그 상대가 중요한 게 사람들은 이 조교 관찰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 상대를 많이 따져요. 따지면 안 돼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그 내용이 어땠느냐, 몸놀림은 어땠느냐, 발성은 어땠느냐, 근성을 보였느냐, 유연하냐 이런 걸 찾지 않고 상대가 누구였었기 때문에 얘한테 졌다라고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런 것들, 그런 장점들을 다 보여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리가 1200m고요. 자, 동반의 대왕, 뭐 곤솔 있고 이경주의 핵심은 뭐 완전 잘 나가죠. 여러분들이 문세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 있죠? 신바. 조금 뒤가 흔들리거나 뭐 이제 아직 어려요. 얘나 뭐 다를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신바도 기본적으로 요즘에 최근에 아주 빠른 기록에서는 빠른 기록을 냈던 것을 감안한다면 기록은 그렇게 좋지 않다. 그 기록을 좋지 않게, 그러니까 기록이 저조했던 이유가 뭐냐? 뒤가 좀 흔들리더라. 이런 단점을 갖고, 그러니까 조교는 열심히 세게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세게 하면은 또 길어지는, 세게 하면 여기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서 조교를 보지 않습니까? 여기가 꼴대가 여기 있으면 그 뒤는 안 본다고요. 얘 꼴대 딱 여기 지나가면 푹 퍼져버려요. 그냥 순간이에요. 요 350m 뛰는 거예요. 350m 타닥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실전을 1200m를 뛰어야 되는데 350m를 뛰는 걸 봐가지고 얘가 잘 뛰었다 못 뛰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좀 그렇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그 내용이 얘가 이 뒷다리에 좀 어떤 착지할 때 흔들린다. 요거는 어려서 힘이 덜 차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가서 예시안 가서 유진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그러더라. 또는 진짜네.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그래 그럼 위험해. 배팅하지 말자. 아니다. 배팅을 해야겠다. 그런 것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1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이경주입니다. 2마리 얘기하고 갈게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배팅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 러시 러닝 있고, 그 다음에 과천 퀸 있고, 과천 퀸이 있고, 이런 마필들은 뭐 얘기해나 많아요. 그죠? 여기는 아질키아하고 핵포인트가 아질키아하고 그 다음에가 금빛 노드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이런 과천킨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은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주에서 입상 여부가 갈라지는 건데 그렇다면 얘네들이 축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라서 제가 얘네들이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입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자, 아질키아입니다. 자, 앞말이죠?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한 480km 나가네요. 490km 나간다고 봐야죠. 잘생겼어요. 정말 잘생겼습니다. 근데 역시 포트 스톡톤의 그 혈통이다 보니까 자세가 좀 앞이 높아요. 앞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은 포트스톤의 장점이 뭐예요? 근성이에요. 단거리에서 그러니까 자세가 높기 때문에 그 근성을 이용해서 단거리에서는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마필입니다. 딱 그런 아주 전형적인 그런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앞말치고는 조금 이경주에서 이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반면 이 금빛 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요즘에 나오는 오피서인데 오피서도 보니까 조금 그 자세가 약간 높아요. 아직은 이제 제가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간 이 금빛 노드도 보면은 계속 고개를 들고 뛰어요. 근데 다른 마필들을 보면 다 이 오피스 활동들이 열이면 8, 9이 다 그래요.
근데 이런 마필, 여기 얘가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 2살짜리예요, 2살짜리. 여기서 선행을 갑니다. 예. 그럼 얘네들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들이 아닙니다. 그 경주 전개, 운에 따라서, 운입니다, 운. 운에 따라서 올 수 있는 마필이지만 얘네들은 가능성을 갖고 좀 높이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네들 그 인기는 끌면서 불안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네들도 뭐 그렇게 뭐 안전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질키아나 금빛 노드가 조금 더 낫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아질키아나 금빛 노드가 모두 지금 순발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누가 컨디션이 더 좋냐, 누가 더 선행을 결국 선행만 찾는 거네요. 예. 그겁니다. 예. 이경주는 거리가 짧고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선행만을 찾는 게 좋다. 아니, 죄송합니다. 거리가 짧다는다. 어린 마필들이기 때문에 1300. 예. 이런 경주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더니 러시러닝이나 이 과천길이 뛸 때 보면은 결정타가 없어요. 그래서 1300이라도 앞에 가는 마필이 유리하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 경주였습니다.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3경주 1000m입니다. 정해져 있죠. 슈퍼 스타트, 그 다음에 에이스 스피닝, 스페셜 러너, 뮤지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요럴 때는, 요런 경주에서는 조교입니다. 훈련. 누가 훈련이 잘 됐느냐. 뭐, 기본적으로 어떤 그 주행심사의 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죠. 주심의 능력을, 주심 때 보여준 그 능력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 플러스 이제 훈련을 누가 잘했느냐, 훈련 때 누가 똑바로 잘 뛰었느냐, 그런 어떤 적당한 훈련을 잘 받았느냐, 이런 거를 이거 플러스 훈련을 해야죠. 근데 이 슈퍼스타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참 자세가 좋더라고. 그 다음에 무제한 기수가 웬만해서는 그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말을 아주 편안하게 보내주는 그런 스타일의 조교를 많이 하는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를 아주 꼭 물려갖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린 마필들에게는 필요하죠. 근데 기성마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뛴 마필들에게는 아주 말을 편안하게 가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지금 넌 자가를 물고 제가를 물고 좀 똑바로 뛰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똑바로 보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에이스 스피닝입니다. 근데 이 말들이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350m 구간을 뛰는 과정에서 보통은 여기서부터 스포로 시작하죠. 근데 보통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48조 같은 데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사코나 직선에서만.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구보를 여기서 시작을 막 하면서 살살살살 가다 여기서부터 20km, 30km, 40km 쫙 여기서 와가지고 쫙 세게 놔주는 거거든요. 아주 강하게 놔주는 건데 보통 여기서부터 발동을 거는 게 순서입니다. 모두 취입을 하면 여기서부터, 이게 왜냐면 내리막길이거든요.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오르막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가고자 거기서부터 원래 시동을 거는 겁니다. 근데 이 48조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 아까 그 누구죠? 에이스 스피닝 같은 경우는 이 직선의 350m 구간을 다 못 뛰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탁 한 250m 떼면 여기 와서 발을 탁 바꿔요. 이거는 힘이 덜 찼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힘 덜 찬 거를 갖다가 덜 찼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발을 바꾼다고 해요. 발을 바꾸면서 어떤 기성마들을 보면은 발을 바꾸는데 아주 유연하게 바꿔요. 사뿐하게 바꿔갖고 또 스피드를 내요. 더 탄력을 붙여요. 특히 이제 조기자가 위에서 때릴 때 발을 싹 바꾸는데 부드럽게 바꾸면서 탄력을 더 받아요. 근데 이런 어린 마필들은 탁 바꾸면서 탄력이 탁 죽습니다. 한 박자가 탁 죽어요. 발 바꾸기 때문에. 근데 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연성으로 좀 극복을 하더라고요. 조금 뭐 탄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힘이 덜 찼는데 여기서 뭐 탄력이 더 나겠어요. 그건 거짓말이고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여타 어떤 어린 마필들이 팍 쓰는 것보다는 그렇지는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 단점이 하나 있고요. 이 에이스 스피닝은. 그다음에 이 뮤진입니다. 뮤진이는 보니까 내축줄에서 지하주 기수가 조교를 하는데 어떤 날은 펜스에다 대고 해요. 그러니까 기대때라는 얘기죠. 여기다 이미 막 가운데서 스포를 하는데 기대가지고 이렇게 펜스를 타고 온다든가. 근데 어저께 목요일이죠? 잘 제어를 했어요. 잘 제어를 했는데 제가 누차 얘기하는 이게 만약에 지금 앞으로 똑바로 뛰고 있습니다. 똑바로 막 뛰고 있는데 항상 고개를 이렇게 틀어요. 바깥으로. 이 바깥으로 트는 건 안쪽으로 기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안쪽으로 트는 건 바깥으로 기대겠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은 보면은 거의 어린 마필들에서 보면은 외측으로 고개를 틀어요. 관람대 쪽으로 보고 고개를 돌리고 갑니다. 왜? 기수가 들어가는 말을 갖다 땡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외곽으로 틉니다. 근데 어떤 말들은 보면은 내측으로 고개를 틀어요. 왜? 지금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측 고삐를 땡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두 가지가 틀려요. 외측으로 고개를 트는 거는 거의 말이 힘이 어린 마필들에서 나타나요. 힘이 덜 찬 마필들. 근데 내측으로 고개를 틀고 외곽으로 나가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악벽 아니면 다리가 나쁜 거예요. 한쪽으로 중심이 다리가 나빠요. 다리가 그러니까 왼쪽 다리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를 막 쓰니까 이게 받쳐주지 못하니까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가지입니다. 어린 마필들은 안으로 기대고 외곽으로 기대는 마필은 악벽 아니면 다리가 나쁘다라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딴 데로 갔죠. 하여튼 뮤진이가 계속 지금 기대는 좀 심해요. 그 에이스 스피닝보다 좀 심하게 기대고 그다음에 근데 주행 심사 때 보니까 선행 가가지고 자세나 이런 건 좋다. 거기서도 기대했어요. 그 주행 심사 때도 기대했고 그다음에 스페셜 러너입니다. 스페셜 러너는 보니까 역시 이제 그 누구랑 신마랑 같이 동반 스포를 하는데 보니까 계속 여기서부터 그 누구죠? 김동수 누구죠? 예, 김동수 기수가 외측 고삐를 땡기는데 기대려고 합니다. 근데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사행을 하는데 외측 고삐를 땡기죠. 근데 여기서 이 마필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바깥에 있는 말을 보고 놀래서 그럴 수 있습니다. 겁을 먹어서 제가 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할까봐 자꾸 기대려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런 말들은 보면은 보통 세 마리를 놓고 하죠. 이렇게 가운데 주인공이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 마필이 동반 스포를 합니다. 어디로 치우치지 못하게. 이런 경우도 있고 보통은 보면은 내측에 있는 말에 어떤 걸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판단이 안 되는 얘기죠. 안으로 기대려고 하는데 지금 말을 자꾸 보고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힘이 덜 차서 나가려고 하는 건지 아까 말씀을 드린 요게 조금 판단이 안 됐지만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폭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근성은 뭐 지금 에이스 스피닝이나 뮤진이 이런 마필보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대충 어떤 게 좀 낫다라는 그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네 마필 갖고 공략을 해볼 수 있지만 신마들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은 다분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 좀 마치겠습니다. 자, 10마리가 출전해 있는 사경주입니다. 포인트는 나봄이죠. 나봄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번에 1200만 되면 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 같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만 있었는지 하여튼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나봄이. 근데 왜냐면 얘는 아주 우리 그냥 쉽게 갈게요. 꼴통이에요. 꼴통.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벽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거꾸로 14조가 이쪽에 저기 산포에 있으면 이 1000m 지점에서 나오겠죠. 여기 문이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거꾸로 와서 들어가서 여기서 돌려서 여기서부터 스포를 해요. 요거밖에 안 해요. 근데 얘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너무 심하게 뛰려고 해요. 막 미쳐서 날뛰어요. 막 날뛰고 뭐 발 바꾸고 뭐 잘못하면 이 철책 넘어갈 펜스 넘어갈 정도예요. 막 넘어가려고 막 난리를 펴요. 단거리에 출전하는 이유가 뭐예요? 1000m. 얘는 1200도 안 돼요. 1200도.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인트는 얘가 선행을 나서느냐 못 나서느냐 에 따라서 입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여러분들 지금 복불복이에요. 복불복. 얘가 선행을 나설 거라고 만약에 하나 예를 들어서 늑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꼴통이라면 발전해서 요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럴 때는 얘의 불안한 걸 갖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의 장점이, 선행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의 불안 요소가 있으면 이거는 추구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경주에서는 무한도마가 조금 낫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나봉 같은 경우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얘는 1200만 가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물론 요즘에는 마사에서 1000m 많이 편성을 하기 때문에 또 승군에서도 또 1000m를 뛸 수 있습니다만은 가능성은 무한도마죠. 무한도마. 이런 마필들은 전천후잖아요. 마을을 가리키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습성을 변경하기에 따라서 얘는 얼마든지 장거리에서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스트롱우도 지금 파행해요. 근데 파행하는데도 지난번에도 뛴 거예요.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파행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습보를 못해요. 습보하면은 말이 어딘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습보를 안 해요. 그리고 또 실전에 뛰어요. 그 며칠 쉬었다가 또 괜찮으면 나와서 조교 살살 해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1000m밖에 못 뛰는 겁니다. 이런 어떤 데미지가, 여파가 1200이면 나오기 때문에 단거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안정성이, 무한도마는 지금 어리기 때문에 어디 특별하게 다른 마필은 나이 먹은 건 아니지만 걔네들은 악벽 때문에 빨리 고장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무한도마도 하나 굳이 그 단점을 들자면 그런 거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병기 조기사가 마방이 있으면 마방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마방의 조교 정지이기 때문에 근처에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서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밖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조교보라든가 어떤 관리사라든가 지시를 해요. 어떻게 조교 정지가,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 진짜 생각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필요도 없지만, 일단 여기 이 근처에 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조교사는. 그러면 내가 관리하고 있는 말이 있기 때문에 조교보나 관리사가 있는데 그냥 나 없어도 니네들끼리 알아서 해, 이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그 말은 어떻게 조교하고 뭘 먹이고 어떻게 하고 좀 해라, 그럴 겁니다. 제 생각인데. 근데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무한도마 같은 경우는 어떤 말이든 간에 조교사 수장이 없는데, 그 마방에 수장이 없는데 아주 100%에 가까운, 있어도 그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100%의 어떤 그 말관리, 사양관리를 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 무한도마의 조교 내용을 보면은 지금 좀 너무 안일하다. 조금만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기본 어떤 체형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무한도마가 이 경주에서는 좀 기록은 쳐져도 안정적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자, 4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가 출전해 있는 5경주입니다. 황금세상이죠. 이 경주는 왜 제가 이 경주의 황금세상을 말씀을 드리느냐, 전에 한번 이기의 기수가 기승했을 때 한번 저희가 2번인가요? 아주 저렇게 그러니까 생김새는 사실 좋은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하도 말이 경쾌해가지고 그냥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말이 정말 뭐 진짜 뭐가 끝내주냐고요. 근데 이 황금 세상의 체형을 보면은 허리가 너무 길어요. 허리 체장이라고 해요. 체장이 너무 길어요. 얘는 잘 뛸 일이 없어요. 체장이 길면은 뭐요? 순발력이 없어요. 예. 그 바닥에서 경주를 펼칩니다. 체장이 길면 순발력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그 처음에 멋모르고 탔던 기수들이 어떻게 타냐면은 그러니까 순발력이 없기 때문에 한 무리가 가면은 예를 들어서 무리가 이만큼 가면은 얘가 여기 동떨어져 가기 때문에 기수 심리가 그래요. 빨리 쫓아가고 싶다고요. 쪽팔리죠. 이거는 이기고 지고를 떠나서요. 기수들이 만약에 꼴찌만 하고 한 50m 이상 차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타면서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기 가서 혼자 이렇게 뛰려 그러면은 관람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쪽팔려요. 엎드려 있으면서 쪽팔리다고요. 창피해요. 그러니까는 기수 심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한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요 얘기도 하고 좀 이따 딴 얘기도 해드릴게요. 그 기수 심리가 이래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기수 심리가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쪽팔린데 혼자 뛰면은. 근데 여기서 이 힘을 쓰고 쫓아갔기 때문에 이 체장 긴 그 순발력 없는 말이 힘을 쓰고 쫓아갔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취입을 못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꼬마가 한번 누구라고 전 그런 것까지 말씀할 꼬마가 한번 타더니 뒤에 깡바닥에 붙들고 있으니까 날라와요. 반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이기혜 기수가 탔을 때 추천드렸잖아요. 아주 강하게 추천드렸는데 어떻게 탔어요? 몰고 가서 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꼬마가 힘을 안 배하니까 어때요? 날라와요. 이기혜 기수 탈 때 못 날라왔어요.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이런 마필들이 그러잖아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취임말을 좋아해야 되는 이유. 힘을 안 배해주면 여기서 나와요, 힘이. 근데 그게 물론 레이스가 맞아야죠. 앞에서 다 무너져 줘야 이게 뒤에 있는 묘미가 있어요. 뒤에서 힘을 안 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여기서 50m 차이 나도 저는 안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요. 그래서 취임말을 좋아해요. 저 같으면 여기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정말입니다. 저 배짱이 있습니다. 근데 기수들 심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거 쪽팔리면 어때요? 쪽팔리면 쪽팔린 거지 뭐. 근데 아무튼 근데 이 황금 세상에 지금 누가 타요? 외국 기수가 타요. 외국 기수가 타기 때문에 이 외국 기수들은 대부분 보면은 초반부터 막 밀어 제껴요. 막 밀어 제끼는 스타일이라 이거 불안하다는 인기 1, 2 나올 겁니다. 이런 마필들 믿고 사시면 이 외국 기술은 다 그래요. 근데 이름이 핵필이면 최이모예요. 최이모. 그 제가 어저께 부산에서 온 기수인 줄 알고 제가 부산 경마를 안 하니까 제가 우리 예상 잡으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요. 예상가들한테 최이모가 부산 기수니까 외국 기수랍니다. 그냥 이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이언트 홀드 있고 파워 시폰이 있고.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슈퍼장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축을 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파워 심포니가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어요.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체크 꼭 하셔야 됩니다. 메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자이언트 홀드는 딱 그 능력이에요. 더 이상 컨디션은 좋습니다. 조교 잘했고 컨디션은 좋은데 왠지 뭔가 결정력이 뭔가 하나 부족한데 상대적으로 지금 그죠? 파워 심폰이나 황금 세상보다는 안정성을 더 준다라는 얘기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좀 자이언트 홀드가 좀 이경주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얘기는 황금 세상이나 파워 심포니가 인기를 많이 끈다고 해서 축으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는 거의 물론 고배당 말도 있지만은 축을 선정하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게 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세상의 불안한 면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결정력이 떨어지지만 자이언트 홀드의 훈련이나 컨디션이
조금 낫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그냥 대건이가 말이죠. 제가 이제 어디다 글을 썼는데 이 대건이라는 마필을 참 제가 처음에 좋아했었어요. 왜냐하면 등치가 상당히 좋은데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거 대건이 어떤 변화만 조금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힘이 덜 차가지고 걸음이 슬로우 킥 붕붕 날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힘이 차니까 이게 빨라져요. 왜냐? 등치가 큰데 유연하기 때문에 힘이 차면서 빨라지는 겁니다. 근데 얘는 힘이 안 찼을 때는 아주 슬로우 킥이어서 좋아졌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을 드리면 타이거 헌터는 빨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간단해. 그런 거 그거의 포인트만 맞추면 돼요. 이 타이거 헌터는 여러분들 얼렁얼렁 보세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는 거의 불량주로라 그럴까요? 주로가 좀 뭐 습하거나 다습하거나 포하나 이런 주로에서만 조금 순위가 올라왔고 마른 주로에서 건조주로에서 양호주로에서는 거의 힘을 못 썼어요. 거기다가 호크윙이라 고개 높죠. 이제 그거 포인트고 그다음에 여의킹은 컨디션이 좋은데 선행을 꼭 나서줘야 되죠. 그럼 결국엔 대건이는 말씀드린 이유가 있었죠.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은 대한봉입니다. 대한봉. 7번 대한봉인데 얘가 부상을 당해서 지금 몇 주 만에 지난번에 몇 주 만에 나오죠. 6월 8일, 4월 19일 날 나와서 6월 8일 날, 그러니까 거의 2달 만에 나와요. 소속주 옮겼죠. 7조에서 박우른 기수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타든 말이에요. 27조로 갔어요. 27조로 가면서 2달 만에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뛰었습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자, 한번 이제 복귀전이라 그러죠. 복귀를 했어요. 복귀를 펼쳤는데 꼴찌 왔어요. 근데 2주 만에 나오면서 조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주 세게 했어요. 근데 이마필이 세게 했는데 예전에 누구죠? 박은홍 기수가 조교할 때 이 펜스에다 대놓고 했던 마필을 막 기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외곽주로 해서 마주 시원시원하게 뛰어다녀요. 단지 얘는 걸음이 약간 느린 그런 보폭이 크기 때문에 등치가 커서 약간 느리긴 한데 이 경주 자체가 어때요? 느려요. 느립니다.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한번 취입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1번 장산 타이거 핵심이었어요. 아마 거의 전 예상가드나 전문 예상지에 보면은 1, 2권의 안에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는 말씀 못 드리겠고 말이 지금 컨디션이 개판입니다. 개판. 근데 조건이 너무 좋죠. 1번 게이트에 선행 갈 수 있고. 근데 저는 아무리 그래도 이 경주에서는 다른 경주에서는 제가 선행이면 뒤에서 따라잡을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는데 이 경주에서는 얘가 선행을 가도 뒤에서 따라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라스트에서 덜미를 잡힐 수가 있는데 얘가 선행을 못 가가지고 입상을 못했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거리가 늘었을 때. 그 다음에 지금 컨디션이 나쁘고요. 컨디션이 나쁘다는 거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헥헥거리고 다녀요. 호흡이 너무 거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 몸 무거우면 어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배에 기름 끼우잖아요. 놀다가 한 3개월 놀다가 산에 올라가 등산 한번 해보세요. 숨이 새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육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육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7경주입니다. 6경주, 7경주. 요건 좀 불안합니다. 왜냐면 일단 뭐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성이기 때문에 이 경주를 제가 터질 거라. 제가 터지는 경주 잘 골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10개 경주 고르면 한
9개는 안 되더라도 7, 8개 경주는 거의 배당 나요. 근데 이거 7, 8경주 배당은 나오는데 엉뚱한 거를 자꾸 잡아내요. 이게 한번 제대로 걸려야 되는데. 자, 아무튼 이 경주는 3번 으뜸왕자입니다. 으뜸왕자. 근데 말은 사실 아니에요. 말은 아닌데 얘가 지금 여태까지 뛴 그 상대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얘가 제일 센 데 다녔어요. 거리가 좀 짧은 게, 만약에 이게 1400 같았으면 조금 말이 아니더라도 좀 강하게 제가 업혔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래요. 1200m입니다. 뭐 고개 높고, 제가 그랬잖아요. JS 홀드의 혈통이고, 뭐 고개 높은 데다가 이 그러니까 어딘가 말들이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고개가 높거나 뭔가 좀 체형에서 오는 그 단점들이 있으면 빨리 고장 납니다. 질병이 빨리 와요. 부상이 빨리 옵니다. 근데 얘도 뭐 얼마 뛰지도 않고 지금 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PK 캡틴 같은 경우입니다. 왜 1000m만 뛰었을까? 얘가 지금 그 키로수가 어떻게 490km 나가요. 3살짜리 20말 490km. 근데 1000m만 뛰어요. 왜 1000m만 뛰겠어요? 얘는 고개를 딱 들고 뛰어요. 그 들고 뛰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가 엊그저께 또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개 높은 마필, 이 머리, 이제 고개 높은 마필들이 고개가 높아서 다른 게 부자연스러운 거냐, 그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고개가 높은 거냐.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먼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 몸에서 오는 뻣뻣함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딱 그게 답은 아니지만 대부분 보면은 몸이 뻣뻣한 마필들이 고개가 높습니다. 고개가 높은 마필들은 대부분 이 신장력이 없죠. 앞으로 뻗어나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얘가 1000m만 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지금 인기 1, 2예요. 인기 수위죠. 인기 1, 2 안에 있는데, 제가 물론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초등학생 6학년인데 다른 애들은 지금 막 초등학교 2, 3학년이랑 뛰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늘어난 거리 1200m를 다 뛰기는 지금 얘의 체형이 너무 불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으뜸왕자를 고른 거고요. 그래서 앞에 가는 엄지강호나 이 장수별이 같은 경우 선행 못했을 땐 얘네들은 그냥 죽어요. 근데 어떻게 25조가 참 작전도 못 짜는 거예요. 이거 그냥 욕심이 나는 거죠. 두 마리 다 나가서 하나는 선행 가고 하나는 선입으로 해서 두 마리 버텨라. 그래서 상금이나 많이 벌자. 뭐 이런 욕심인 것 같은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둘 다 선행마기 때문에 둘이 싸우거나 쫓으면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하면 둘 다 죽어요. 둘 다 죽어.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앞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것 쪽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뛰고 나면은 아이고 얘 말이 맞았는데 그럴 겁니다. 경마라는 건 여러분들 짠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너 선행 가고 너 뒤따라가, 조사가 그렇게 시키죠. 얼마든지 변수는 있어요. 선행 가라는 놈이 늦발했어요. 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럴 수도 있고, 누구한테 딜이 받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매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엔 서우아리라입니다. 서우아리라. 얘는 뭐 기본 막건이죠. 일단 한번 보세요. 얘는 아주 땅딸한 그런 체형이죠. 옛날에 사람으로 치면은 옛날에 코미디언이랄까? 코미디언 이기동 씨요. 아주 그런 체형을 연상시켜요. 목은 짧고 등치는 한 480kg 나가죠. 470kg, 80kg 나가는데 등치는 아주 단단한데 다리 짧고 목 짧고 리듬감 없고 힘으로 뛰는 거예요. 1200까지만 딱 봐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오늘 같은 흐름에서는 봐줘야죠. 그래서
일단 이 경주에서는 으뜸왕저가 포인트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8경주 1200m입니다. 이 경주는 제가 이렇게 좀 제목을 달을까요? 믿으시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진명강호 있고 빅브라이스타 1200이지 않습니까? 골드오라, 히든인데 머탱선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앞에 가는 마필이에요. 다 앞에 갑니다. 진명강호는 얘도 앞에 가려면 가죠. 못 가는 건 아닌데 휴즈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휴즈로드를 상당히 세게 예상이 아마 그렇게 잡힐 겁니다. 세게 잡힐 건데 자, 데뷔전 때 1200을 뛰었어요. 근데 무후대지한테 졌고 연합군이 3착으로 왔어요. 근데 무후대전은 그렇다 치자고요. 무후대전은 그렇다 치지만 연합군이라는 마필은 최근에 아주 부상 때문에 시달리는 마필이에요. 아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착차가 좀 났을걸요? 예, 한 4마신 차이 났습니다. 4마신 차이가 났는데 물론 그날 휴즈로드의 어떤 걸음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 경주는 그렇다 치고 자, 지난 경주에 어떻게 됐어요? 11번 11마리가 뛰는데 1200 몇 메타죠? 예, 1400이네요. 1400에서 이게 1400에서 11번 게이트 최고 마지막 게이트에서 뛰었어요. 근데 탁 나와요. 탁 나오는데 바깥으로 나갑니다. 외곽 사행이죠. 외곽 사행입니다. 근데 이런 뭐예요?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나갔습니다. 나가서 다시 이제 막 우겨 놓아가지고 이렇게 옵니다. 근데 말들은 벌써 여기 뛰고 있죠. 다 3코너 돌 때 이쯤 와서 3코너쯤 와가지고 이제 합류를 해요. 후미 합류를 해가지고 여기서 같이 이제 거의 중반까지 따라와서 추입을 합니다. 근데 1400에서부터 여기까지 따라붙는 과정에서 힘을 많이 썼어요. 힘을 많이 써가지고 이 라스트에서 보면은 탄력이 없습니다. 탄력이 없는데 누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이 많은 거리를 늪발을 하고 취입을 해요. 기가 막히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이 휴즈로드에 마침 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공부를 하고 나갔어요. 어떤 단점들을 보기 위해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나라 맞죠? 예, 행복한 나라를 결코 세게 안 본다라고 저한테 아주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벌컨 맛이 갔던 마필이에요. 그 다음에 빛나는 새벽 고개. 근데 제가 한 마리씩 집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리를 하고도 얘를 이겼어요. 그럼 능력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걔만 놓고 봐라. 상대는 초등학생이다. 초등학생들이랑 뛰어가지고 늪발 해가지고 물론 200m 정도 무리했어요. 무리한 건 있습니다. 그러고 또 이겼다라는 것은 보통 말은 아니죠. 다른 마필들이 그만큼 무리했으면 분명히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데 제 얘기는 어떤 상대 그걸 갖다가 막 엄지손가락을 치켜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자, 오늘은 8번 게이트에 있어요. 8번 게이트에 있는데 얘가 또 늪발을 하면은 지난번처럼 바깥으로 돌아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만약에 우르르 가서 앞에서 탁 뭉치면 얘는 뒤에서 모래 다 맞아요. 물론 그렇다고 취입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얘가 지난번에 바깥으로 나갔을 때 왜 바깥으로 나갔냐? 말의 무리를 보고 놀래서 그랬거든요. 아직 어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말의 무리가 우르륵 하고 늪발해가 좀 늦게 나와가지고 모래 맞고 말고 그러면 얘는 더 많은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거리가 짧기 때문에 자칫 힘을 쓰고 또 지난번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똑같이 힘을 쓴다면 오늘 상대는 빠르고 세다라는 얘기입니다.
빨라요. 너무 빨라요. 지난번보다 너무 빠르기 때문에 얘가 자칫 힘을 쓰면 그렇게 못 올라오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믿을 수 없다라는 얘기죠. 믿으시겠습니까? 임마필이 만약에 그렇다면, 또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만들어 갖고 나오겠지.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그러더래. 강남 새뚜기가 무슨 발주 연습하는데 잘 나오더라 이거요. 근데 실전에서 뭐였어요? 안 나왔어요. 이게 경마예요. 말들도 알아요. 경주에 뛰는지. 또 발주 연습 여러 번 해가지고 잘 나오면 뭐합니까? 실전에 들어가면 또 그러는데. 자, 8경주였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구경주입니다. 여기 있죠? 왜 있냐면, 참, 그래요. 지금 이 경주에 보면은, 12번, 6번, 이 6번, 12번이 둘 다 인기마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예상할 때 보니까 인기마인데, 얘네 둘 다 지금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빼고 남으면 남는 게 뭐가 남아요? 딱 189가 남아요. 189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트 글로리하고 그다음에 동반자의 기적 클로스바 세 마필이 남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단점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다 단점이 있지만 제 얘기를 풀어드릴게요. 얘네들은 컨디션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얘네들의 단점을 이 컨디션 나쁜 애들이 능력은 앞서 있지만 컨디션 나쁜 애들이 이걸 극복을 못한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히 잘라 버리면서 가자라는 얘기죠. 물론 능력은 좀 있습니다. 얘네들이 더 세죠. 센 건 있는데 컨디션을만 믿고 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이스트 글로리를 볼까요? 이스트 글로리 지금 뭐 외국에서 온 기수가 기승하는데 아까 황금세상하고는 틀려요. 아까 황금세상은 막 밀어붙이면 안 되는 마필이지만 이 이스트 글로리 같은 경우는 막 밀어붙여 줘야 돼요. 그런 줄 아십니까? 이 마필은 제가 기억하실 겁니다. 왜 1군까지 무난히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모래 맞는 걸 싫어해. 예전에 그 문정균 기수인가요? 1700, 1800인가? 1번 게이트에서 선행 뒤에 최적 전개를 펼쳤는데 이 4코너를 돌자마자 뒤로 갑니다. 한 바퀴 내내 1번 게이트 선행 뒤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모래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싫어하더라고요. 막 고개를 흔들고 막 그래요. 모래를 맞으면. 그럼 뭐 처음에는 뭐 지금 뭐 망상가면도 씌우고 지금도 망상기에 가면 씌우고 조교를 해요. 근데 이 아주 주폭이나 뭐나 이런 걸 보면은 빨리 모래 적응만 하면 뛰겠구나. 아직도 그런 생각을 저는 버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이기 때문에 막 밀어붙여 줘야 돼요. 힘은 있기 때문에 거리가 짧지 않습니까? 코나 4개면 제가 그런 소리 못하죠. 1400에서는 한번 강하게 한번 오히려 그래 놓으면은 다음번에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동반자의 기적입니다. 1군 갔다가 2군 내려왔다 다시 1군 올라갔죠. 이게 이제 오픈 경주인데 58kg의 부담 중량이 조금 버거운데 괜찮습니다. 저희는 거리가 1400이기 때문에 얘도 코나 4개는 조금 힘들어요. 근데 뭐 조교를 제일 잘 해놨습니다. 자, 크로스바입니다. 너무 많이 뛰어다녔죠. 내주로 가운데서 막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기억하세요? 크로스바는 두 번째 경주인가요? 그래서 이상혁 기수가 1400이죠. 1400. 그 신영철 기수가 주행심사를 해놓고 데뷔전인가 탔죠. 그래가지고 모래를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뒤로 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죠. 이상혁 기수가 모래 맞으면 안 뛰는 줄 알기 때문에 외곽으로 혼자 돌 겁니다. 외곽으로 돌아도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지금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개가 높은 단점. 예. 아주 고개를 빳빳이 들고 뛰어요. 목은 가늘고 빳빳이 들고. 그러니까 그 훈련 승인자인데 막 두들겨 패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 고개를 들고 뛰면서도 이 정도 뛰면은 말이 하루 뛰고 나면 그 다음날 되면은 좀 지칠 법도 한데
또 떼요. 그 다음날 수요일날 뛰고, 그러니까 일요일부터인가요?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내리 뛰는데도 오늘도 뛰었던가요? 뭐 아무튼 그래요. 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늘은 왜 나왔는데 보긴 본 것 같은데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기억을 못했는데 이렇게 많이 뛰어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안 지쳐. 그러니까 이런 경주 1400경주에서는 조금 외곽으로 나오더라도 크로스오버 같은 경우는 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경주는 아까 말씀드린 1번 이스턴 글로리, 8번 동반자의 기적, 9번 얘 누구예요? 클로스바. 얘네들을 축이 없어요. 얘네들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부러질지 몰라요. 근데 6번, 12번보다는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일단 삼복조 같은 거로 그 박스를 쳐놓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 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체크하시는 게 좋겠죠. 축을 세웠다면 한 번 더 공략을 하든가. 어차피 인기만 1, 2건을 부러뜨리고 하기 때문에 얘네들 삼복조만 해도 충분히 환수는 나와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경주였습니다. 자, 14마리 출전해 있는 10경주입니다. 1400m. 뭐예요? 경주는 선행마가 많다라는 겁니다. 선행마가 상당히 많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저는 라운 모리스를 조금 만약에 라운 모리스를 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경주 맞추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라운 모리스가 지금 컨디션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마피를 좀 꺾고 가더라도 저는 이 경주를 못 마친다. 축을 못 세워요. 일단 호세킹이요? 얘만 지금 3군 말인가 그럴걸요? 예, 얘만 3군 말이에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물론 호세킹의 어떤 능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또 군 차이를 무시할 수 없어요. 걔네들은 아주 강한 상대들하고 다져져 왔기 때문에 적응을 해왔기 때문에 호세킹이 지금 4군에서 이제 3군에 올라와서 다른 마필들은 2군, 1군짜리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킹 뭐 지금 컨디션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호세킹의 능력을 내가 최대한으로 끌어내겠다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렇게 조교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속된 말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걸음이나 한번 재보지 뭐 이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뭐 컨디션 다 좋아요. 근데 얘의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걱정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는 뭐가 있어요? 롱스피드 말 그렇고, 선스카이 선행 가야 되고, 풀무파티도 빠르고, 슈퍼 가디언도 빠르고, 광토리입니다. 광토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뭐 조금 분산 배팅, 한 5근역 정도 만약에 공략을 한다면 1번 놓고 2, 3, 4, 5, 6 이렇게 5마리 정도를 좀 분산 배팅을 한다면 소액이죠. 소액한다면 그 중에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선입이나 취입이 되는 마필 이렇게 선행마가 많은 경주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냐.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강토리인데 강토리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그냥 일부러 물어본 건 아니고요. 분명히 신영철 기수가 조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뭔가 잘못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했어요. 근데 어제 예상을 하다가 보니까는 이찬호 기수더라고요. 그래서 취재 기자한테 물어봤죠. 왜 형철이가 조교한 것 같은데 찬호가 타지? 형철이가 뭔 일이 있나? 그랬더니 이게 부담량도 55kg걸요? 55.5. 그랬더니 지난번에 타고 실망을 했다 이거야. 말이 조교 때는 상당히 좋았는데 실전에서는 조금 풀빵이더라. 제가 그러기 전에 제가 이 마필이 단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을 못하면 물론 그래야 뭐 제가 맨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단점이 뭐라 그랬어요? 450kg짜리 말이기 때문에 거기다 목이 짧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신장력이 없어요. 한계예요. 똑같아요. 이 몸이 부드러우면은 쫙쫙 450kg짜리도 늘어나요. 늘어나요. 유연하면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요.
그 얘는 전 구간을 그 성질은 있습니다. 아주 성질이 칼칼해요. 그러니까는 막 신현철 기수가 이거 뭐 있나 본데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전에 들어가니까 빵이다. 왜? 축폭의 한계이기 때문에. 제가 누차 그런 말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꼭 3차, 4차 와도 그 다음 경주에 가서 뭐 좀 있을 것 같아서 또 저거 하면 배터에게 필요 없는, 아주 필요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는 분명히 알고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냐.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일 거예요. 분명히 마찬가지일 건데 다른 마필들이 선행경, 그러니까 운을 바라는 거죠. 선행마들이 많기 때문에 싸워라. 니들 뒤져라. 그러면 꾸역꾸역 뛰는 이 강토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토리의 어떤 자력으로 그 월등한 능력으로 온다는 것보다는 이 조건이 맞아주는 거죠. 제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경주를 판단했을 때는 이 선행마들이 좀 싸워줘서 무너져 줘야 된다. 이런 그런 전개를 그리는 겁니다. 얘는 지금 월등한 취입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문세영 기수도 포기했잖아요. 딱 일찌감치 알아차리잖아요. 거기다 신현철 기수 주니까 그 말은 지금 뭐 아프지도 않아요. 방방 날아다닙니다. 근데 누차 말씀을 드린 요 구간이에요. 짧은 구간만. 거기다가 얘의 단점은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무너져 줘야 된다.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3마리 출전해 있는 11경주입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토 일요일째 출전하나 블랙카이저, 신마 블랙카이저가 있고요. 이 경주에서 지금 슈퍼탱크인데 이 블랙카이저라는 마필이 신마예요. 한 번도 안 뛰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근데 얘랑 이제 슈퍼탱크랑 같이 동반 스포인데 이 슈퍼탱크가 못 따라가요. 그냥 요게 조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신마한테도 슈퍼탱크가 져요. 그럼 다 사람들이 슈퍼탱크의 능력을 평가절하한다 그러나요? 좀 끌어내립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거의 추임마예요. 추임마. 힘으로 특히 얘는 월등한 스피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힘으로 뛰는 그런 스타일의 추임마입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 요거 차이점 아시겠어요? 얘는 그냥 전 구간을 그렇게 뛰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좀 무너져줘야 오는 마필입니다. 조금 얘가 계속 3착, 2착 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겁니다. 그거. 좀 흐름이 맞으면 2착, 흐름이 조금 빠르면 2마리 못 얘기해요. 그러니까 흐름에 맞춰서 공략하는 마필이라는 얘기고 뉴화이트 삭스 좀 빠르죠? 조금 빨리 나왔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힘은 괜찮던데 조금 빨리 나온 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저도 몰라요. 빨리 3주 만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그래서 문세영 기수가 조교를 조금 약하게 했습니다. 뭐 그렇다고 숙보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여느 때보다 약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짧게. 그런 피곤 누적이 분명히 본인 스스로도 알거든요. 그럼 우리는 내가 조교 봐가지고 알아요? 여러분들 조교 안 보고도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한 게 얼만큼 기록을 저하시킬지 얼만큼 능력을 떨어뜨릴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판단을 하셔야죠. 끝까지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봐야죠. 모르죠. 지금 여기서 조교만 봐가지고 조교 때는 뭐 잘 뛰어다니죠. 경쾌하고. 그래서 현장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야오시안 쌤입니다. 아주 대단하더군요. 이게 호킹인가요? 호킹 혈통인 건데 고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뭐 그런 크로스바 같은 거나 그런 맥락입니다. 아주 고개를 딱 들고 뛰는데도 보니까 이 라스에서 어떤 탄력 상당히 길게 잘 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체구도 작은 마피 한 440kg 나가죠. 예, 440, 50 나가는데. 근데 고개 높고 체구 작고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지난번에 뛴 걸 보니까 또 역시 그 어떤 이런 단점은 있지만 갖고 있는 근성이 좋기 때문에 뛰는 거 아닌가 이런 판단에 한 번만 더 뛰면은 뭐 좀 더 이마필의 어떤 잠재력이나 능력을 좀 판단할 수가 있겠죠. 코스모스 킹 안 살아났고 신규 강자는
말은 다른 때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이렇게 펜스에다 맨날 대놓고 조교하죠. 막 두들겨 패고 막 그러는, 최범용 기수 막 그러는데, 이마필 자체의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 D가 조금 뒷다리가 부드럽지를 못해요. 그래서 짧게 들어갑니다. 라스 보면 여기서 스피드가 50km라면 여기 오면은 뭐 한 45km 막 이렇게 떨어져요. 40km 막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꼭 때려요. 때리는데 때리면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반응이 조금 미흡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라온 누사는 뭐 선행 가도 좀 그렇고, 자, 리비어덕션이죠. 리비어덕션.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나갈 때 한번 보세요. 딴 때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죠. 이런 상황에서도 뜁니다. 이마필은 뜁니다. 리비어덕션. 제가 좋아하는 리비어덕션의 혈통입니다. 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말이 좀 너무 많이 심하게 절어요. 그래서 좀 현장 컨디션 체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경주도 역시 포인트는 뉴 하이트 삭스예요. 얘를 축으로 가서는 공략이 돼요. 만약에 피곤하지 않다면, 체중이 뭐 정상적이고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라면 공략이 되지만 얘의 컨디션을 체크하지 않고는 배팅을 할 수 없는 경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1마리가 출전해 있는 12경주입니다. 경주 포인트는 실버 울프죠. 실버 울프가 얼만큼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얘도 보면은 지금 성질은 있어서 선행은 가죠. 근데 고개가 높아서, 지난번에 나스에 덜면 잡혔을걸요? 그쵸? 예, 파워신트는 센 말이니까는 뭐, 그 말한테 진다라고 그래야지, 덜미를 잡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상대는 뭐 파워시티에 못지않은 그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선행을 얼만큼 가느냐,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얘가 어떻게 또 경주를 끌어갈 거냐, 빨리 끌어갈 거냐, 천천히 끌어갈 거냐, 이것도 관건이죠. 만약에 천천히 끌어가 가지고는 힘은 안배할 수 있지만 얘가 라스트에서 그렇게 썩 좋은 스피드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좀 덜미를 잡힐 것 같고요. 그러네요. 이경주 조금 공략이 껄끄러워요. 뭐 헤이키는 뭐 400 요거 암말 3살짜리 7주 만에 나오는데 컨디션 그렇게 뭐 이렇게 항상 그 컨디션이야. 뭐 썩 좋아 보이도 않고 그렇다고 나쁘 보이도 않고. 근데 컨디션 좋은 건 실버 울프입니다. 실버 울프는 컨디션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 고개가 높기 때문에 어디까지 버티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오전 경주에 오전에 선행이 유리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들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개를 축을 장면도 지금 뭐 거의 뭐 하향세죠. 하향세입니다. 지난번 막 지금 두들겨 패가지고 문세영 기수가 조교했는데 조교사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말이 나빠가지고 찬호가 그렇게 조교를 했는데 이번에 또 그렇게 썩 살아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100% 자기 컨디션이 아닌데 또 막 그냥 잡들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더 뛰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제가 느낌에는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12경주였었고요. 자, 12마리 출전해 있는 마지막 경주입니다. 역시 뭐 이 경주는 아마 참 애매한데요. 딕시 이천입니다. 딕시 이천이 지금 처음에 8조에 있었죠, 아마. 그 다음에 21조로 갔다가 지금 몇 조로 왔죠? 2조로 다시 갔어요. 이 마방을 이적을 하면 전부 다 여러분들 조교사의 어떤 그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패턴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말의 어떤 또 성질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 8조에 있을 때도 보면은 무슨 영향이 있었는지 맨 여기다 이렇게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했는데 21조 가더니도 그래요. 21조 가서도 여기다 대놓고 두들겨 팼어요. 근데 얘는 동체에 비해서 다리가 짧아요. 아주 짧은 다리 갖고 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강토리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결정력이 없습니다. 결정력이 없는데
이런 마필들은 역시 자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 전개에 따라 들어오는데, 자 2조로 가면서 박병윤 지수가 조교를 합니다. 박병윤 지수가 조교를 하는데 또 재밌는 걸 목격을 했어요. 월요일 날인가 하여튼간 뛰는데 보니까 여기서 딱 왼쪽 채측을 대더라고요. 왼쪽 채측을 딱 가니까는 말이 탁 탄력을 받으면서 쫙 올라와요. 근데 다리가 짧다 보니까 이게 멀리는 못 가요. 또 언제죠? 월요일 날이요. 수요일 날도 또 그러더라고요. 또 그렇게 조교를 가운데서 하더라고요. 목요일 날도 이게 탁 하는데 보니까 일요일,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을 매일 해서 그런지 목요일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제가 뭐 일요일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조금 세니까 아까 같이 이제 그 크로스바 같은 경우는 뭘 잘 먹었는지 내일이 놔줘도 괜찮던데 이런 마필들은 말도 동물인데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4일씩 매일 놔주면 멀쩡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그렇다면 이 마필이 좋으려면 체중이 빠지지 말아야 돼요. 맞죠? 체중이 빠져 있나요 지금? 452kg. 조금 빠져야 되겠네요. 글쎄요, 또 빠지더라도 마이너스 체중이 되더라도 여기서 아주 터무니없이 뭐 10kg에서 15kg 이렇게는 안 되고 자기 체중이 한 445이기 때문에 한 5, 6kg 정도는 빠지면은 좀 구배당마로서는 좀 손색이 괜찮을 겁니다. 그다음에 감동 시대도 있고 그런데 시간 관계상 조금 이 딕시 2000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뭐 딕시 2000이 내측 게이트고 기습도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예상이 없다면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감동 시대도 말씀드리겠는 시간이 없었더라도 이 감동 시대도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어요. 능력은 없습니다. 능력은 없는데 하여튼 여기 이렇게 말이 막 뛰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골드호라 있죠. 오늘 토요일째 골드호라가 여기서 막 후다닥거리니까 이 발자국 소리에 놀라가지고 말이 여기서부터 물고 튀기 시작하는데 김옥순 기수가 제어를 못해요. 이 마필이 그러던 말이 아니거든요. 여기 건너까지 제가 여기서 이 건너편까지 쳐다보니까는 말이 완전히 살아났더라고요. 근데 어떤 체형이 좀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마필이 못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김옥선 기수가 지금 조교를 어떻게 하냐면 아주 가볍게 구보만 해요.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게. 세게 해서는 안 되죠. 몸이 빳빳한 마필들을 세게 해가지고는 결코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최고로 잘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나우나우 지금 파행기 있고요. 뭐 없어요. 능력이 있는 말이 없어요. 시티헌터요? 아니면 뭐 태산마루요? 고개는 없이. 시티헌터 이제 여기 이제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계속 1000m만 뛰다 지금 뭐 1200 가서 무너졌고, 1200까지는 인정이 돼도 지금 300도 아니고 지금 1400을 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마필은 예시장 가면은 거의 졸다시피 하죠. 그러면서도 실전에 가면서 뛰는 마필,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아주 예시장 가면 거의 베개 주면 바로 누울 정도예요. 뭐 고개 땅에다 떨어뜨리고, 근데 실전에 가면 꼭 선행을 가더라고. 그래서 한국 경마가 선행만 노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마필들 보면 사실 짜증나요. 예시장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이 입이 거의 땅에 끌리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요. 베개 놓으면 바로 베개 주면 바로 누울 정도인데 실전 들어가면 딱 선행 가서 들어와 버리면 그럼 뭐 그거 예시장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뭐 제 얘기 듣지 마시고 그냥 막 예상 그냥 복귀하는 예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그럴 때는 저 스스로도 막 짜증이 나요. 그런 말들이 입상하면 좀 짜증이 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월 29일 토요일마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글쎄요, 좀 뭐 매번 말씀을 드리면 경마가 뭐 이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뭐 조금 더
그렇죠. 아직 신마 경주가 좀 늘긴 느는데 눈에 확 띄는 그런 마필들, 정말 배당을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지금 아직 눈에 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찬바람이 불고 나면 뭔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유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